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1주차 목요일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이제 아침에 사과 7개 먹기로 했었는데 마지막 사과를 먹는 걸 같이 구경을 해보고 퇴근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차 뒷자리에서 낮잠을 자다가 아까 30분인가 35분인가 일어나가지고 왜 아직도 우린 종강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다가 지금 설렁설렁 올라왔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매듭을 지어놨고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그 프로젝트랑 관련한 안내문을 지금 게시를 우리는 하기는 했는데 그쪽 부분에 해당하는 슬라이드만 오려가지고 올려놨고 그 다음에 안내문 파일 올려놨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유튜브 재생 목록에다가 당시 했던 내용 따로 영상으로 뽑아갖고 지금 게시해놨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돌입을 한 거예요. 이제 나만의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지금 이 과목명이 비주얼 프로그래밍이잖아요. 맨날 파란색 글자만 보다가 종강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학교에서 생각하는 비주얼이랑 제가 생각하는 비주얼은 뭔가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럭저럭 그런 단순한 글자들 말고 좀 요상한 것들 화면에다 띄우고 걔네들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위치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걔네들 크기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를 내가 직접 파이썬 코드로 구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F4를 눌렀을 때 우리가 마치 감독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편의 장관을 연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가져가 보는 게 목표가 보니까 그런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미리 마련해둔 GUI 모듈에 대한 튜토리얼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능들 들어있습니다. F5 눌러서 실행해보고 여러분 뭐 어떤 예시 같은 경우는 키보드 눌러본다라든가 마우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지금 압축해갖고 11주차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까서 같이 구경을 해보는 게 오늘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어보시면 이게 파일이 좀 많아요. 이런 느낌으로 0번부터 1, 2, 3, 4, 5, 6, 7, 8번까지 그러니까 종류별로는 9종류가 지금 들어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월요일 오전반에서도 진행했는데 그쪽은 일주일에 4시간짜리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지금 대충 2번 정도까지를 이제 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 시점에는 이제 여러분 요번에 프로젝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만들어 오세요. 예를 들면 뭐 비행기 피하는 게임 만들어 오세요라고 제가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가 무슨 게임을 만들 거냐. 일단 게임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가 11주차 오늘 이제 그거를 살짝 생각을 해보고 뭐 오늘 정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스타트하는 셈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12, 13, 14주차 정도 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15주차에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에 돌입하겠죠. 우리는 일단은 우리 학교는 16주 시스템이고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반들도 아마 16주차에 종강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말고사 여러분 본 전공들 다 있잖아요. 본가 가셔가지고 이번 최종 평점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마감을 적당히 크리스마스 직전 정도까지로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 학교에서 허용하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종강 딱 맞이하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제가 학점을 우리 그 포탈에다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1차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지금 게시되어 있는 게 이번 학기 여러분의 학점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과별 석차라든가 장학금이 분내 잘리네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1월 초쯤에 결정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학사 일정상 제가 존버할 수 있을 만한 최대한 늦게까지를 여러분이 프로젝트 낼 수 있는 기한으로 잡을 예정이니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일종의 시작점을 저랑 같이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수업에서 시간 관계상 대충 진행하거나 스킵하고 넘어갔었던 몇 가지 새로운 문장 적는 방법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 아니면 어떤 문장을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다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0번, 1번 정도 튜토리얼 코드 안에 살짝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걔네들 꺼내가지고 한번 구경해보고 걔네는 이제 여러분 우리 게임 만들 때 말고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순수 파이썬과
내지는 프로그래밍 자체와 관련한 기능이니까 정리 슬라이드 구경해보고까지가 중간 쉬는 시간 이전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제 정작 요 GUI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의 실행 흐름,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 과제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자꾸 함수적인 내용물 작성해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GUI blank.py 요거 자 저만 볼게요. 나중에 이번 프로젝트도 결국은 여러분은 함수적인 내용물을 채워가지고 나만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전에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내가 뭔가 코드를 짠다라면 기본적으로 걔를 맨 땅에 적어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가 됐든 간에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이 되도록 들여쓰기 최소 1단으로 놔두고 진행하는 게 무조건 빠르다라고 우리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는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그 다음에 update라는 친구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을 여러분이 구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한다라기보단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F5를 누르면 옆에 있는 GUI 모듈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걔랑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그럭저럭 그럴싸한 GUI 창을 띄우고 여러분이 적은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둔 네모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등등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띄울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이라든가 마우스 입력 같은 거 받을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튜토리얼 구경해 보는데 정작 저 initialize라는 친구, update라는 친구의 좀 더 정밀한 의미, 이 GUI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냥 스킵을 하고 다음 주에 조금 슬라이드를 투자해서 정식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늘 메인 컨텐츠를 가져갈 거고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는 오늘 지금 여기 한 3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30명 친구들 자 생각해봐요. 30명이 오늘 저랑 협의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1인당 5분씩 협의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150분이잖아요. 2시간 반입니다. 여러분 밤 9시에 집에 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이제 30명 전부 다 저랑 얘기하고 싶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친구들끼리 누가 먼저 이야기를 진행할 거냐 등등은 일종의 큐 같은 걸 잡아서 대기열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우리 지금 이 클래스에다가 제가 토론이랍시고 하나를 올릴 거예요. 11주째 대기열 해서 올리면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땅 하고 띄우면은 여러분의 컴퓨터로 이 클래스 접속해가지고 거기다가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토론은 실명이에요. 익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토론에 달려있는 댓글 순서대로 제가 당신 이름 호명하고 당신 자리 가가지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선착순으로 저랑 같이 협의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협의 진행하는 거의 목표는 내가 지금 어떤 게임 만들 건지 어느 정도 생각이 났다.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정도 스케일, 이 정도 규모의 게임이 이번 학기 우리 비주얼 프로그래밍 기말 대체 프로젝트 주제로서의 적절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내지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거냐, 내지는 뭐 여러분이 원하는 궁금한 거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주제랑 관련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나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다음 주 이후에도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자주 마련할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지금 댓글 달았는데 29위예요. 30명 중에. 맨 앞엔 0등이고요. 그럼 꼴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에이 그냥 다음 주에 할래라고 먼저 가신다라든가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오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드 한번 구경해 보고 올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py 파일들 잔뜩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png 파일에서 그림 파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wav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원 파일, 소리 파일도 지금 하나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저 GUI 모듈 사용해갖고 게임 만들 때는 그 게임에서 사용하는 모든 파일들을 전부 다 동일한 폴더에 놔두고 그 다음에 우클릭해가지고 Shift 우클릭해가지고 Edit with Idle로 열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깔끔하게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0번부터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GUI 모듈 사용 방법 소개입니다. 방금 전 봤던 그 기본적인 구조, 그 안내문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정량적인 목표랍시고 이것저것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상한 거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임포트 해가지고 쓰면 빵점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제가 요 GUI 모듈 나눠드리면서 같이 제시하는 요 기본적인 구조, 실행 흐름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꼭 지켜가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코드 짤 때 내가 파이썬 문장 적을 때 무조건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또는 업데이트 내용물 둘 중에 하나로서 밀어 넣어가면서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바깥에다가 뭔가를 적는다라든가 하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편하게 가고 싶다 하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GUI 모듈을 간만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GPT랑 잼미니가 다시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코드 밀어놓고 개소리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막 구글 플레이 그 매출 1위를 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게임이라든가 완전 재밌어서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이 게임만 하고 싶어질 정도로 심각한 걸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기자기한 조그만 게임을 한 달의 기간 동안 다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흐름들, 코드 실행 흐름, 순차 분기 반복 같은 것들을 내가 직접 머릿속으로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내 손가락으로 직접 한번 이런 문장들을 엔터 쳐가면서 그 사이에 있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수식들 채워 넣어가면서 여러분이 직접 구성을 해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약간 뭔가 그런 외부의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도움들을 가급적이면 덜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막아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시작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녹색이에요. 일단 보시면. 그죠? str 리터럴을 녹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요 여러 줄에 걸쳐서 녹색으로 지금 빛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따옴표를 3개를 적고 스타트 하고 있는 것 같고 따옴표 3개를 써서 끝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 기억이 지금 아물가물한데 우리가 지금 그 중간고사 문제로 이번에 초출해서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str 리터럴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따옴표 한 다음에 뭐 안녕하세요 하고 엔터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맘대로. 근데 이 따옴표를 열고 스타트를 했고 예를 들면 제가 봐봐요. 내가 지금 여기서 프린트 안녕하세요 따옴표 닫고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 5글자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일렬로 적어줄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str 리터럴 하나를 적어갖고 이 친구한테 전달을 할 건데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안을 적고 그 아랫줄에 0을 적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 칩시다. 자, 문장 2개로 이걸 하는 건 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프린트하고 아이 자꾸 이러고 있어. 안 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키 치고 0을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고 여기서 직접 여러분이 엔터키를 치면 뭐 우리가 변명할 새도 없이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str 리터럴 적을 때는 그 사이에다가 직접 여러분이 엔터키를 치는 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지금 요 따옴표로 스타트하고 그 사이 글자들 중에 엔터키 글자도 내가 유효하게 치고 싶다라면 그때는 여러분이 따옴표를 3개를 적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해요. 2개까지는 이 친구가 녹색에서 갑자기 그냥 검은색으로 바뀌는데 3개를 적으면 여기서부터 전부 다 녹색으로 지금 쳐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엔터키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가 점점점 하면서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0 하고 다시 한번 따옴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끝을 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적어놓은 모든 글자들이 다 그 새로운 str 형식 값에 들어가는 글자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이랑 다른 점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엔터키를 쳐서 엔터키 글자를 적어 놓는 것도 허용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tr 리터럴 적고 괄호 닫고 해서 엔터키를 쳐서 수식문 실행해 보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놓은 글자들 그대로 안 엔터키 0과 같이 프린트를 해주는 걸 여러분이 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따옴표 3개를 써서 str 리터럴 적는 걸 스타트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봐봐요. 파이썬 동네에서 그 Shift 3에서 넘버 사인으로 주석을 적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저런, 그런 같은 느낌으로. 자, 요 Shift 3 눌러서 스타트하는 주석.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빨강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줄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줄에 걸쳐서 내가 뭔가 한국말로 요 코드에 대한 설명 내지는 미래에 나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같은 걸 적어두고 싶을 때는 이 주석을 써서 진행한다면 하나하나 따박따박 옆에다가 요 넘버 사인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내가 한국말을 적어주고 싶다라면 많은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이 자, 얘는 지금 사실 주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밀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리터럴, 달리 말하면 하나의 수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 엔터키를 쳐서 문장을 적어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3 엔터 치는 게 가능하듯이 그냥 헬로 월드 치고 엔터키 치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다만 그걸 여러 줄에 걸쳐서 하나의 수식을 적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 한국말 이렇게 녹색으로 예쁘게 칠해서 보여주니까 그 서비스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안내문에도 적혀 있긴 한데 정량적인 목표 중에 여러분이 만든 게임에 대한 설명을 적어 두셔야 돼요. .py 파일 내지는 내가 작성한 파일이 여러 개다라면 걔네들 전부에 대해서 맨 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등등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이 만든 게임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나 무슨 키 누를 수 있나 같은 것들을 설명을 적어서 .py 파일 자체에다 적어서 제출을 하셔야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의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리터럴을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0번 예시 보고 있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도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저 따옴표 3개를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모듈이라든가 그러니까 .py 파일 그 자체죠. 또는 여러분이 어떤 코드, 문장들을 적을 때 예를 들면 df func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내용물을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으로 그런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친 수식문을 적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생략할게요. 패스로 칠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 덩어리 하나를 내가 적을 때 그 코드 덩어리 문장들의 0번째 문장, 맨 첫 번째 문장으로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를 쳐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저 펑크에 대한 의미를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적어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똑똑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거를 이제 파이썬 쟁이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걸 알아먹고 제가 봐봐요. 제가 여기서 펑크하고 괄호 열고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와 같이 그 0번째 문장에 적혀 있었던 그 str 리터럴을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결과 값을 따로 기록을 해뒀다가 자, 이건 함수 정의 실행하는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0번째 문장은 이 함수의 내용물이 아니라 그 함수의 설명이 적혀 있는 거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걔를 따로 빼둡니다. 그래서 함수 한 칸에 몰래 따로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 아이들이라는 친구, 인터랙티브 등등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라면 가져와 가지고 지금 코드 짜고 있는 저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라든가 한테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여줄 수 있게 그런 서비스까지 지금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주 쓰진 않을 거지만 .py 파일 자체에 대한 설명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꺼내서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살짝 볼게요. 예를 들면 요 blank.py도 F5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동작은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기다가 내용물 적고 저장하고 F5 눌러서 실행하면 이렇게 하얀색 창을 띄워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 실행함으로써 뭐 네모가 뛰어다닌다라든가 장애물이 위에서 떨어진다라든가가 연출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X를 누르면 뭐 이전에 우리 자주 구경해 본 적 있듯이 요거를 내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F5를 누르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요 .py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물들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서 initialize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방금 전에 함수 정의를 실행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 blank.py에 여기 적혀 있는 이런 리터럴들을 지금 다 기록을 해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용물 잘 보시면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W인가 뭔가를 지금 써서 그 다음에 GUI.configure 뭐 사전 설정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설정한 결과물을 W에다 담아놓고 그걸로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번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W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런저런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몇몇을 오늘 소개할 거고 몇몇은 이제 다른 튜토리얼 파일에서 지금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get position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이 친구들도 제가 미리 그렇게 리터럴들을 다 적어놨어요. 한국말 설명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툴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저는 지금 녹화를 제 화면을 캡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자 너무 작게 띄우면 지금 뒤에 있는 친구들 잘 안 보이기도 하니까 해상도를 엄청 1280에 720으로 큼직큼직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지금 툴팁이 잘립니다. 그래서 화면상의 위치를 위턴합니다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길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거 전체를 메모리 위에다가 따로 기록을 해두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개발 도구가 걔네들을 한 화면에 다 보여주는 걸 거부하고 적당히 윗부분만 잘라갖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좌우로도 길어가지고 지금 이 노란색 툴팁이라고 부르는 창에 성공적으로 우리한테 다 보여주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인터랙티브 그냥 생으로 처음 켰을 때 본인 자기소개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네가 잘 모르겠으면 헬프를 쳐라 아니면은 요 위에 있는 헬프 요거를 눌러라 와 같이 우리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라고 말하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파이썬을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헬프라는 친구가 마련돼 있고 이 친구한테 나 지금 w.getPosition 쓰고 싶은데 요거에 대한 도움말을 나한테 알려줘와 같이 요청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제가 작성해 놓은 그 str 리터럴 내용 전체를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파란색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도우미가 헬퍼가 지금 파이썬 동네에는 한 명이 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보라색 이름이니까 여러분 따로 사전 준비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헬퍼를 칠 수 있습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 봐봐요. 지금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인터랙티브에서 우리가 w.getPosition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이 친구는 우리 방금 전에 적어놓은 .py 파일 내용을 한번 실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W가 뭔지 알고 있고 이니셜라이즈가 뭔지 알고 있어요. 본인의 이름 사전, 다양한 이름들 두툼하게 들어있는 사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사전에 그런 이름이 등재되어 있던 거고 사전에 그런 이름이 등재되어 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방금 전에 F5를 눌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저런 이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py 파일에서 저런 내용물들을 w. 어쩌고 저쩌고 해서 코드를 작성할 때도 동등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뒤에 숨어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우리 지금 인터랙티브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친구가 여러분의 .py 파일 내용물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도움말을, 툴팁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을 써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코드 작성했다. 일단 저장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랙티브가 없었다라면 새로 띄워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한 파이썬 인터프리터 하나를 켠 다음에 내가 적어놓은 파이썬 코드를 한번 쭉 실행을 해줘요. 그러다가 마지막 시동 걸기 w.start까지 실행을 하면 까만 창이 열릴 거고 이 까만 창을 닫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터랙티브는 꺽쇠 세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뭐 오류가 떴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X를 누른다든가 하면 이렇게 꺽쇠 세계를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요 정도까지 해준 다음에 그러면 그 아직까지 살아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이런저런 뭔가에 대한 도움을 받아가면서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냐 같은 것들을 목록을 받아가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의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금 요 인터랙티브를 닫아버리면 이제는 방금 전 내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퇴근을 합니다. 창을 닫아버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기서는 W 한 다음에 점을 찍어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W라는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전이라는 걸 메모리 위에 관리를 하던 인터프리터 본인이 퇴근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한테 추가적인 도움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우리가 직접 등재해 가면서 쓰는 약간 커스터마이즈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이름 말고, 예를 들면 PRINT라든가 이런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쟤네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한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직접 도입해가지고 내지는 GUI 모듈에서 도입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름들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F5 눌러놓고 잘 되네. 닫은 다음에 이 인터랙티브를 닫지 말고 Alt 탭을 해서 코드를 고친다든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거랑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0번 예시로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mport GUI_core, 저 GUI_core.py 파일이 지금 그 압축 풀었을 때 동봉돼 있었어요. 0번 파일보다 더 위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저 .py 파일 내용물을 한번 쭉 실행해서 모듈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이름 사전에는 그거를 GUI 세 글자로 등재를 해놓고 쓰겠다라고 지금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우리 이거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에 우리는 직접 다뤘었잖아요. 그거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은 현재 문장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할당문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은 현재 뭔가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각각의 이름에다 담아놓고 쓰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다 W 투성이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w.newRectangle이라는 함수가 마련되어 있나 봅니다. 이 친구 여러분이 요 여는 괄호를 닫았다가 다시 잠깐만요. 그래요. 여기도 똑같이 다짜고짜 일단 F5를 눌러보면 일단 한번 쭉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검은색 네모가 화면 맨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등속 운동을 지금 하는 걸 연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창의 제목이 지금 계속 실시간 같은 느낌으로 프로그램 켠지 몇 초가 지났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얘 꺼지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인터랙티브 살려둔 채로 요 뉴 렉탱글 호출식 괄호를 여는 괄호를 지웠다가 다시 적으시면 그럼 이제 툴팁을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지금 우리가 인트 값 4개, 리터럴 4개 적어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각각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너비, 높이를 저렇게 지정을 한 걸로 쳐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방금 전 봤던 검은색 네모는 가로로 100픽셀, 세로로 100픽셀짜리, 따라서 정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맨 처음에 0,0에서 스타트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세팅을 한 셈 치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지금 다시 한번 F5 누르면 화면 맨 왼쪽 맨 위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0,0으로 지정한다라는 건 이 친구가 화면 맨 왼쪽 맨 위다.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네모라든가 뭔가의 좌표를 지정할 때는 봐봐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0,0이란 말이에요. 화면상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기본 세팅으로는 이제 그 799, 막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 오른쪽 아래점보다 살짝 아래 이제 800에 600 같은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네모의 XY 좌표를 0,0으로 지정한다라는 건 이걸 지정한다라는 거고, 우리의 네모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00, 그 다음에 아래로 100만큼 크기를 갖는 네모로서 화면에 이제 떠 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XY 좌표 지정할 때는 무언가의 좌상단 좌표를 지정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동네마다 룰이 다른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좌상단 좌표, XY 좌표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너비랑 높이를 알고 있고,
그게 이제 각각 요 가로랑 세로 요거가 x축 y축이랑 평행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4개의 점의 좌표를 전부 다 원한다라면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좌상단이 0,0이니까 우상단은 그럼 100,0이 되겠죠?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고 싶다 하면 단순히 화면 크기 나누기 2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더 왼쪽으로 해야지. 자 봐봐요. 화면 크기 절반 이런 식으로 하고 XY 좌표를 여기로 잡으면 네모는 어정쩡하게 오른쪽 아래로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적당히 XY 좌표 이 정도로 잡아야 우리의 검은색 네모가 화면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덧셈 뺄셈을 추가로 여러분이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화면 맨 왼쪽 위에 100 곱하기 100 사이즈의 네모를 만들어 두고 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그런 네모를 만드는 것 new rectangle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함수 출식 계산 결과값 그거에 대한 리턴 값을 나는 w.data.number에다가 담고 스타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w의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를 해서 거기다가 지금 숫자를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GUI 모듈 제가 만들 때 이 w.data라는 친구는 일단은 맨 처음에 본인의 사전에 적절한 이름 0개가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하도록 미리 dedicated 비어있는 친구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이름 아무렇게나 등재를 하고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한 것처럼 남의 이름 사전을 털고 하고 하면은 그 뭐 글로벌 문이니 뭐 로컬 이름 사전이니 그런 복잡한 거 1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기서 등재한 그 이름을 예를 들면 다른 함수 내용물이라든가 업데이트 내용물이라든가 해서 자유롭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이 w.data.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목록을 띄워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넘버라는 이름, 스타트 타임이라는 이름이 현재 진짜 말 그대로 현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들고 있는 메모리 위에 W의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다라고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게 안 뜬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 얘 살짝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F5를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이 문장들을 실행 한번 해달라 요청하고 이 인터랙티브를 끄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쳐보시면 그때는 이제 다시 여러분의 아이들도 W가 뭔지 W.data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목록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중간중간 실행 잘 되나? 그래 일단 끄고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돌려보면서 실행시켜 보면서 그럼 이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비록 그 친구는 사실 다시 태어난 거긴 하지만 내 변경된 코드 내용물을 다 읽어둔 채로 나한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봤듯이 넘버라는 이름, 그 다음에 스타트 타임이라는 이름 등재해 놓고 스타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스타트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임 스탬프 값을 담아둔다라고 되어 있고 이 타임 스탬프는 이 이니셜라이즈의 인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이에요. 누군가가 이니셜라이즈를 지금 호출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요 인수 타임 스탬프 자리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담아서 준 거를 값을 data.startTime, w.data.startTime에다 일단은 키핑을 해두고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타임스탬프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이 몇 시 몇 분 몇 초냐에 해당하는 적절한 숫자가 시각을 나타내는 숫자가 담겨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하던 당시에 몇 시냐 몇 초냐에 해당하는 플롯 형식 값이 담겨있는 채로 여러분의 함수 정의 내용을 실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초냐 키핑 해놓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이건 곧 여러분의 게임이 몇 초에 시작했냐를 기록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예를 봐봐요. 여러분의 게임이 뭐 예를 들면 뭐 70만 초에 스타트를 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적당한 이후 시점에 지금 시계를 봤더니 70만 4초다.
그 70만이 정확히 무슨 단위인지 몰라도 돼요. 아무튼 초 단위로 그렇게 우리한테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시 각 값을 뺄셈을 하면 나는 지금 프로그램 시작한 지 3초가 지났구나와 같은 시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 켠 지 몇 초가 지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작 시각을 기록해 두는 거 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할당문 두 개를 지금 적어놨고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아마도 이 내용물이 먼저 실행되고 나중에 뭐 네모를 움직이네, 제목을 바꾸네와 같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가 나중에 실행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반복의 3단 콤보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내용물들이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들어있으면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뭐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다양한 거 구경해 봤을 때 그 반복 흐름 할 때 첫 반복 준비를 위해 우리가 적어야 되는 코드는 거의 99%는 할당문을 적어야 됐었습니다. 어떤 값을 어떤 자리에 일단 먼저 담아두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life는 3 하고 스타트한다. 근데 내가 이걸 GUI 프로그램 나만의 게임 만들 때 그런 게임의 라이프 제도를 내가 부여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시작할 때 라이프는 얼마로 두고 스타트할 거냐? 3으로 두고 스타트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게임의 라이프를 3으로 둔다라는 할당문을 적을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할당문을 이니셜라이즈 내용물로 적어두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3으로 초기화하는 거, 세팅하는 거를 언제 할 것인지를 w.data.life는 3 엔터와 같이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내용물로 집어넣는 걸로 여러분이 반영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다양한 뭐 스코어라든가 라이프라든가 뭐 그런 거 이제 여러분 집어넣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내 게임 안에서 사용할 다양한 데이터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을 어느 정도는 요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안에서 먼저 잡아놓고 스타트하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즈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세팅할 수는 없어요. 어떤 데이터는 나중에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지금 누르고 있냐 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중에 결정되는 데이터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걔네들은 이제 다른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좀 더 정밀하게는 요 밑에 있는 업데이트라는 친구 내용물로서 우리가 다루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업데이트라는 친구가 있고 내용물 살짝 보면 일단 방금 전 제가 적었던 건 지울게요. 업데이트 내용물 보시면 얘는 지금 코드 덩어리가 두 덩어리입니다. 위에 거 하나랑 밑에 거 하나예요. 둘 다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지금 보시면 할당문, 함수 출식 같은 그런 것들이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에 거 보시면 w.getPosition 방금 봤던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자, 아까 전에 대충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w.data.number에는 지금 initialize에서 new rectangle 호출했을 때 이 new rectangle의 return 값을 지금 넘버 자리에다가 담아두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넘버라고 봐서는 얘는 아마도 new rectangle 이런 애들을 우리한테 숫자를 하나를 주나 봐요. 그 숫자를 w.하고 다른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저 친구가 나한테 발급해준 숫자를 밀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new rectangle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GUI 모듈은 여러분이 그렇게 네모라든가 뭔가 만들 때마다 숫자를 발급을 해줍니다. 번호표 같은 거, 일련 번호 같은 거예요. 방금 만든 네모는 1번 네모입니다. 방금 만든 동그라미는 3번 동그라미입니다. 같이 서로 다른 숫자를 매겨둡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숫자를 살짝 키핑을 해뒀다가 나중에 내가 지금 처음으로 만든 네모의 위치를 알고 싶다 하면은 그 new rectangle을 호출할 때 키핑해뒀던 그 숫자를 그 인트 값을 밀어놓고 get position을 호출하면 걔의 위치를 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모 3개 쓴다. 숫자 3개 기록해두면 됩니다. 네모를 예를 들면 30만 개를 쓴다. 그럼 아마 렉 엄청 걸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아마도 여러분 리스트를 도입을 해서 적당히 폼은 이렇게 해가지고 0번째 칸부터 29만 9,999칸까지 담도록 반복 흐름을 구성한다든가 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그 이니셜라이즈 할 때 딱 게임 처음 시작할 때 미리 만들어 놨던 처음에 화면 맨 왼쪽 위에서 스타트하는 가로 100, 세로 100픽셀짜리 네모의 현재 위치 XY 좌표를 우리한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각각 이거 이제 로컬 이름이 되겠죠. X랑 Y에다가 X좌표, Y좌표를 담아놓고 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는이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을 두 이름에 각각 나눠서 담는다. 이딴 식으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하나를 전제하는 건 수식 스케일에서의 얘기고 요 는은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값 하나를 이름 하나에 담는다. 이렇게 1대1 매칭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튼 자세한 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복부수로 쓰시면 되겠죠. 직관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x랑 y에는 현재 네모의 x좌표랑 y좌표가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이제 이름만 봐도 무시무시한 move object라는 친구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한테 숫자를 3개를 받습니다. 누구의 좌표를 몇 컴마 몇으로 바꿀 것이냐를 인수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똑같이 w.data.number 그 검은색 네모의 xy 좌표를 이걸로 바꿔주세요. 근데 거기 지금 x랑 y는 현재 x좌표에 1만큼 더해서 옮겨주세요. 현재 y좌표에 1만큼 더해서 옮겨주세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문장 실행하면 이제 네모가 지금 x, y에 있다. 그 친구를 오른쪽으로 1만큼 아래로 1만큼 옮겨달라와 같이 요청하는 셈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해두고 그러면 이제 뭐 적당히 오른쪽으로 아래로 하니까 대각선 아래로 같은 느낌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적어놨다 말할 수 있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w.setTitle 같은 경우는 그 유일하게 딱 하나 존재하는 그 창 자체의 제목을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헬로 월드 적고 싶다. setTitle 한 다음에 헬로 월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자 봐봐요. 이 녹색이잖아요 지금. 녹색으로 적혀 있으니까 얘는 str 리터럴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옴표로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길한 알파벳 F를 접두사로 두고 지금 스타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요 F 글자까지 녹색으로 빛나는 걸 봐서는 얘도 지금 리터럴의 일부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과된 시간 콜론 띄어쓰기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고 뒤에 띄어쓰기하고 S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요 리터럴을 계산한 결과값을 이 창의 제목으로 삼겠다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 업데이트 내용물이 이렇게 적혀 있고 요 밑에는 이제 그 GUI 모듈에 있는 사전 설정 같은 느낌의 configure라는 함수가 있어서 요 이번 GUI 프로그램의 initialize를 담당하는 함수는 이겁니다.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함수는 이겁니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시동을 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렇다 보니까 F5를 누르면 잘은 모르겠지만 0,0에서 스타트해서 우리의 네모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렉 걸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무선으로 지금 프로젝터에 연결을 하고 있어서 얘가 막 끊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노트북으로 실행하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마치 지금 그 눈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관성 드리프트 하는 느낌으로 오른쪽 아래로 스무스하게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네모의 XY 좌표는 단조 증가합니다. 한번 화면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창 제목은 지금 계속 하염없이 현실 시간 1초를 어느 정도 지금 가늠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지금 증가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느낌으로 창 제목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걸 살짝 지금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는 네모를 한 끝만큼 1픽셀만큼 오른쪽 1픽셀만큼 아래로 이동시켜 주세요와 같은 코드를 업데이트 내용물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F5를 누르니까 이 친구가 딱 한 번 움직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이니셜라이즈는 아마 한 번만 호출되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F5 눌러서 GUI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한 이후 시점에 한 번만 호출되고 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호출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 더 그럴싸하게 반복적으로 함수 호출식 계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럴싸하게 말하면 주기적으로 이 친구를 호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모니터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되게 스무스하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등속 운동을 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업데이트 내용물은 그래서 일단 먼저 진실을 말씀드리면 봐봐요.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 보면 막 이제
총 쏘는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뭐 경쟁적으로 총 쏘는 게임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그래픽 옵션 같은 거 무조건 최소로 놔둬가지고 막 화면을 막 찰흙 같은 느낌으로 보이도록 세팅을 해서 무엇을 하냐? 내 화면이 렉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컴퓨터를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알바를 뛴다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컴퓨터는 이 게임을 돌릴 때 그 FPS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60 FPS로 돌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표준 같은 거죠. 그다음에 더 좋은 컴퓨터, 더 좋은 모니터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120 FPS로 돌릴 수 있다. 180, 240 하는 더 그럴싸한 느낌의 연출을 구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컴퓨터에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컴퓨터가 지금 C 드라이브 용량이 막 꽉꽉 들어차 있다 하면 60을 채우지 못하고 예를 들면 뭐 30 FPS 아니면 뭐 15, 10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느낌도 여러분이 구경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돈 내고 내가 설치해 가지고 똑같은 게임 플레이 하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아니다.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FPS라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보셨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per second고 얘가 이제 F가 프레임의 약자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 FPS다. 그러면 초당 60프레임을 지금 내 컴퓨터가 소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GUI 모듈상으로 60 FPS다라는 건 업데이트를 1초에 60번 좀 더 정밀하게는 60분의 1초마다 한 번 뒤에서 열심히 호출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요. 업데이트를 1초에 60번 호출한다. 근데 한 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우리 네모는 오른쪽으로 1, 아래로 1 픽셀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초, 2초, 3초, 4, 5, 6, 7, 8, 9, 10. 이 친구가 완전히 나가기까지 10초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10초면은 1초에 60프레임이면 600이잖아요. 실제로 이 창의 크기는 지금 현재 가로로 800, 세로로 600 기본 세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로 초속 60픽셀의 속도로 위에서 아래로 초속 60픽셀의 속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진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진짜로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마다 이 친구는 이 setTitle 함수 호출식도 덩달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창 제목도 지금 1초에 60번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그 숫자가 촤르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지금 연출됐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그런 느낌으로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요 세계관, 요 게임 속 가상현실을 만드는 창조주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게임 속 세상의 시계를 내가 수동으로 하나씩 오른쪽으로 초침을 이동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초침을 하나 이동시키면 게임 속 세상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내가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 게임 속 세상이 한 단계만큼 이동할 때 무슨 작업을 해야 되나를 여기다가 상세하게 적어두시면 돼요. 지금은 두 가지를 적어둔 거예요. 게임 속 세상이 한 프레임만큼, 한 끗만큼 이동할 때마다 네모를 살짝 옮겨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 제목을 살짝 바꿔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 한 끗 한 끗 옮기는 거를 1초에 60번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그런 친구들 보면 1초에 30번, 1초에 24번 서로 다른 그림을 보여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업 영상도 제가 30fps로 지금 뽑아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싸하게 막 끊기는 느낌 잘 안 들잖아요. 인간의 눈은 그렇게까지 정밀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지금 60fps로 동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북 모니터는 전부 다 60fps를 지원하기 때문에 직접 실행해 보시면 진짜로 스무스하게 얘가 등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연출이 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연속적으로 진짜 시계가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를 내가 세계관 자체를 만드는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어떻게 스텝을 밟아 나갈 것이냐, 어떻게 프레임을 전진시킬 것이냐를 여러분이 업데이트 내용물로 적어두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라면 봐봐요. 얘는 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봐봐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x 더하기 1하고 y는 그대로 둔 채로
move 오브젝트 해줘, 옮겨줘라고 하면 대충 느낌 오죠? y좌표는 그대로 두고 x좌표만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더하기 1 하지 말고 더하기 3 해줘 하면 이 친구는 비록 검은색 네모지만 3배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봐봐요. 예를 들면 w.data.velocityx는 0하고 이 친구를 x에다가 w.data.velocityx만큼 더해서 이동시켜 주라고 하고 w.data.velocityx를 매 프레임마다 더하기 0.01만큼 증가시켜 줘와 같이 얘기를 한다 칩시다. 저런 새로운 이름을 도입했어요. 그러면 얘는 맨 처음에는 0을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0.01을 더할 거고 0.02, 0.03 그러다가 0.1, 그 다음에 1, 2, 3, 4와 같은 느낌으로 더 큰 값을 매 프레임마다 더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친구 잠깐만요. 오타를 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진짜 막 현실 속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 된 거죠. 자, 얘는 그럼 보면 지금 봐봐요. 얘는 지금 매 프레임마다 x 값의 변화량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봐봐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중학교 때라든가 고등학교 때 그 과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저 때는 막 물상 막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6차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V는 V0 더하기 AT라든가 막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 T를 곱한 다음에 어딘가에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경해 본 적 있다라면 여기는 지금 요 속도에다가 매 프레임마다 일정 숫자만큼을 더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현재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0.01, 0.02로 하면은 속도의 증가량이 2배가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빠르게 빠른 속도에 도달할 거예요. 훨씬 더 빠르게 창을 탈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거를 X에 대해서 그런 느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방향도 당연히 반대로 할 수 있어요. 또는 얘는 더하기로 두고 요 속도를 매 프레임마다 음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음수만큼을 더해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왼쪽으로 퇴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고 얘는 이제 지금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예시로만 할게요. if 만약에 w.data.점프 중이면 그러면은 지금 뭐 x긴 한데 y라고 생각합시다. 점프 중이면 플러스 방향으로 예를 들면 0.098 같이 9.8 같은 느낌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가속도를 줘요. 점프 중이면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저걸 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점프 중일 때만 플러스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런 간단한 숫자 노름만으로도 여러분이 만유의 인력을 이제 구현을 한다라든가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봐봐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w.data. 저 사람이 점프를 방금 시전함 같은 느낌으로 한다라면 그 딱 한 프레임만큼만 이걸 하지 않고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를 그때만 요 속도를 예를 들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30 같은 느낌으로 부여를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점프를 한다라는 건 땅을 박찬다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에만 뭔가 엄청나게 강력한 가속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처음에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가다가 점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 정도가 낮아졌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0이 되면 이제 의미 관점에서는 그 포물선의 상사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친구의 속도가 양수가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간단한 점프를 이제 모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간단한 물리 법칙 같은 거 그냥 곱해서 더한다라는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지금은 무조건 리터럴을 적어놨으니까
무조건 1만큼 더합니다. 어디에다가? 위치에다가 일정한 숫자만큼을 더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말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요거는 그렇게 조금 있다 우리 이후 시점에도 저런 식으로 내가 뭔가 눈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무브먼트를 연출하는 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 나는 그냥 요 프레임을 넘기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 친구를 어떤 느낌으로 점점 더 강렬하게 점점 더 약소하게와 같은 느낌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고정된 뭔가만큼 예를 들면 뭐 라이프 게이지 같은 거를 위에다가 에너지 바 같은 걸 마련해 두고 일정 시간 간격마다 얘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빵이 되면 뒤지는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땐 등속 운동 가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방금 전처럼 추가적인 데이터, 팩터 하나를 도입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든가 등등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아예 대놓고 300, 500으로 옮겨라 하면 그럼 이제 아예 순간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당신들 선택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로 스타트하는 거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얘 지금 실행되는 꼬라지를 보면 경과된 시간이라는 건 맨날 제목에 적혀서 나와요. 그 다음에 숫자 뭔가가 계속 뭔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띄어쓰기하고 S 초단이니까 그렇게 붙어 있는 건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해둔 이 부분만 그때그때 여기 적혀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예를 들면 3.000 어쩌고저쩌고와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F로 스타트하는 요 str 리터럴 적을 때 여러분이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실 수 있고 그 중괄호 사이에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사실 얘는 파이썬 수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적어두면 나중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요 str 리터럴을 계산을 시작할 때 그 친구는 중괄호 안의 내용물만 따로 떼가지고 얘를 파이썬 수식이라고 치고 계산을 시도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타임스탬프는 뭐냐? 업데이트의 인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얘 의미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금이 몇 시니? 초 단위로 우리한테 줘요. 그 다음에 지금 뺄셈의 우항 w.data.starttime은 아까 이니셜라이즈 할 때 키핑해둔 이 게임 처음 켰을 때 몇 시였냐? 그 초 단위 값입니다. 그래서 요걸 빼면 게임을 시작한 지 몇 초가 지났냐 시간이 나오고 그거를 지금 이 전체 계산 결과 값으로서 나온 거를 이 중괄호 자리에다가 우리 기본 세팅 그 플롯 형식 값에 대한 기본 세팅 소수점 뭐 어느 정도까지 하고 10진수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복잡하니까 좀 쉬운 예시로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자 봐봐요. 3 더하기 5 엔터 치면 그냥 적어놓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결국은 3 더하기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프린트를 한다고 칠게요. 프린트 한다고 치면 프린트 3 더하기 5 해줘 하면 이 안에 적혀있는 글자들 그냥 있는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F를 적고 3 더하기 5라고 적고 엔터키를 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3 더하기 5라고 나와요. 그러나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중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요 안에 거를 수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글자 표현을 이 자리에 대신 채워줘와 같이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5를 먼저 해서 8을 만들고 따라서 8 한 글자짜리로 간주되는 거고 그걸 지금 출력해 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사용 방법 이거 말고도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심지어 자 올해 10월에 파이썬 3.14가 나왔잖아요. 그죠? 3.14에 또다시 이런 뭔가 str 리터럴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적는 신기능이 출시가 됐습니다. 저도 그거 아직 설명 다 못 읽었어요. 복잡한 거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GPT라든가 잼미니한테 물어볼 때 요거랑 관련한 기능들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줬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다른 파이썬 수업 뭐 초중고 방과후 활동 같은 데서는 다른 거를 알려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오늘날 지금 우리 3.13 현재 기준으로는 최신 메타가 요 F로 스타트하는 거가 최신 메타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다른 동네에도 지금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유행 같은 느낌으로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봐봐요. 내가 지금 네모를 띄울 수 있어요. 그러면 헬로월드 글자들 띄우는 건 사실 그렇게 감흥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글자를 내가 띄운다라는 건 대부분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창 제목으로 적당히 예를 들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현재
현재 네모 위치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괄호하고 x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y 하고 이런 식으로 놔두고 이 실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수식을 계산해요. x 값이랑 y 값을 꺼내 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str 형식 값을 만들어서 그걸 창 제목에 이렇게 박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따로 프린트해서 파란 글자를 볼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어떤 이름 자리에 무슨 값이 담겨 있냐 같은 거를 제목으로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일단은 내 프로그램 만들 때, 나만의 게임 만들 때 쓰실 수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 게임의 최종 버전 만들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라이프를 제목으로 띄워서 보여준다라든가 스코어를 보여준다라든가와 같은 간단한 용도로 이 친구를 써보시면 뭐 그럭저럭 편하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만 쓰시는 걸 일단은 추천드릴게요. 더 다양한 기능들을 알고 싶다. 파이썬 좀 뭐할지 들어가면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느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이 제가 아는 것만 3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썬 3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가 심지어 더 추가됐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예를 들면 GPT라든가 이상한 소리 해도 뭐 그것들 쓸 수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화요일 오후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1980년대 C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그 동네에서는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같은 걸 해주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여기다가 인트값 이렇게 십진수 표현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출력해 주세요와 같이 요청하는 또 다른 방식들을 쓰기도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방금 봤던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정도의 사용 예시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편하게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0번째 예시는 끝납니다. 지금 대충 느낌이 옵니까? 이니셜라이즈 첫 반복 준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할당문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들 잘 생각해서 라이프라는 이름이 좋을까? 스코어라는 이름이 좋을까? 아니면 아까 전처럼 X속도라는 이름이 좋을까? 잘 정해놓고 그걸 사전에 등재시킨 겸사겸사해서 맨 처음에 0 담고 스타트해야지. 초기 속도를 정한다든가 초기 라이프, 초기 스코어를 정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일단 기본 세팅으로는 1초에 60번. 정밀하게는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호출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내 게임을 그렇게 단계 단위로 넘기는 건데 프레임 단위로 넘기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지금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정 숫자만큼을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시키는 거죠. 네모의 위치를 변경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프레임에 네모의 XY 좌표를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프레임까지의 이번 프레임 그 60분의 1초 동안에 이 네모의 새로운 위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목이 뭐였는지 우린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항상 덮어쓰기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한 줄로 지금 커트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냥 그때그때 새로운 택가리를 하는 겁니다. 제목 새 걸로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1초에 60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네모는 스무스하게 이동하는 것 같고 제목은 지금 뭔가 실시간으로 촤르 하고 차트 올라가듯이 지금 변화하는 걸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인간의 눈을 속이는 건 이렇게나 간단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0번째 예시고 1번째 예시까지 구경하면 아마도 우리가 그 정리 슬라이드를 구경할 수 있을 텐데 1번째 예시는 빌어먹을 3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것 중에 지금 가나다 순으로 가장 위에 있는 브랜치라고 적혀있는 친구를 한번 눌러봅시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밖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을 확인한 거예요. 사용자 눈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창 제목으로 글자들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그 창 한가운데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네모를 띄워주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요 1번째 예시는 그 반대되는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소개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미 인풋이라는 친구를 써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인풋이라는 친구는 예를 들면 봐봐요. 인풋 한 다음에 안녕 하면 그러면 이 친구는 안녕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하염없이 깜빡거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키를 누르면 로켓을 발사하도록 만들고 싶다 해서 사용자가 1키를 눌렀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요 인풋 호출식 계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풋 호출식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엔터키를 칠 때까지 무슨 글자들을 이제까지 입력했었나를 전부 다 모아서 한 방에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엔터키를 칠 때까지는 인풋은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백스페이스 같은 것도 가능하고 중간에 일부분만 오리는 것도 가능하고 등등 아무튼 엔터키를 쳐야지 지금 남아있는 글자들 모아서 str 형식 값으로 패키징을 해서 우리한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GUI 게임에서 못 씁니다.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항상 60분의 1초마다 엔터키 칠 수 있는 완벽한 인재가 아닌 이상은 내 프로그램 실행이 중간에 딱 하고 끊기는 거예요. 네모가 갑자기 이동하다 멈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도입을 해놨어요. 일단 얘는 여러분 다짜고짜 실행해 보시면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라고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킨 대로 해봅시다. 이스케이프 키 누르시면 진짜로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꺽쇠 3개가 튀어나온 걸 봐선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 조금 더 정밀하게는 w.start 호출식, 그 시동 건다에 해당하는 함수 호출식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지금 방금 전에 이스케이프 키가 눌렸습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보고를 지금 한 것 같아 보여요. 자, 한번 내봅시다. F5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이스케이프 키 누르면 빡종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또는 누르고 있었던 키에서 손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1키를 누르면 1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전 아직 누르고 있어요. 여기서 손을 떼면 1키에서 방금 손을 떼셨습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그때 즉발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F1키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키 위아래 왼쪽 오른쪽 같은 느낌으로 위 화살표 키를 눌렀습니다. 왼쪽을 눌렀습니다.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Shift 키 왼쪽 Shift 키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같은 것도 가능하고 뭐 얘네들은 여러분 뭐 특별한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 예를 들면 백스페이스 같은 것도 가능하고 탭 키 같은 것도 가능하고 캡슐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엔터 키가 조금 특이한데 일단은 요 파이썬 동네 기본 파이썬 동네에서는 요 엔터 키를 리턴 키라고 부르는 것 같아 보여요. 리턴을 눌렀습니다. 됐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최근에 그거 있었잖아요. 또 그분이 또 6번째 우승인가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그 스킬 쓸 때 QWER 쓰잖아요. 그 QWER 중에 하나를 눌렀다 떼보세요. 누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미리 업데이트 안에다 코드를 작성해놨어요. 지금 사용자가 Q키를 누르고 있다면 뭔가 작업을 수행해라. W 눌렀다면 뭐 해라 와 같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Q키를 누르면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과 같이 제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Q키에서 손을 떼면 더 이상 검은색 동그라미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W는 파란색, E는 녹색, R은 빨간색과 같은 느낌으로 저 사람이 어떤 키를 눌렀냐에 따라서 정밀하게는 누르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코드를 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엔터 키를 반드시 눌러야 된다는 조건이 지금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각각의 키들을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사람이 Shift S를 눌렀냐와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다루는 것도 물론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얘 빡종시켜 두고 이스케이프 한 다음에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동그라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니셜라이즈 보시면 new over이라고 그래가지고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50, 100, 100 곱하기 100 한 다음에 뒤에다가 지금 따옴표에서 0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0, 1, 2, 3, 4번째 인수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이 동그라미를 맨 처음에 무슨 색깔로 칠해둘까를 지정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전엔 우리가 저걸 따로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툴팁을 봐서는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까망색으로 맨 처음에 세팅을 해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0글자짜리로 세팅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지정한다는 게 돼요. 그 동그라미 뒤에 뭔가 있었다면 걔가 비쳐 보이는 겁니다. 자, 하얀색으로 보여주는 거랑 투명색으로 보여주는 거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실제로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무튼 투명, 완전한 투명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new oval 있잖아요. 요 oval은 일단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동그라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의 너비랑 높이가 동등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원이 서클이 지금 보였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가 서로 다르면 그때는 타원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네모 말고 네모가 식상하다. 동그라미로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 굴러가는 느낌으로 하고 싶다. 동그라미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총 4가지 색깔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5가지 키를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프로젝트 정량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5가지 입력을 사용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누르거나 누르지 않을 때마다 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향키 위아래 왼쪽 오른쪽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도록 한다. 그러면 입력 5개를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5가지 키를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만약에 이번 프레임에 이스케이프를 눌렀다면 창을 닫아버린다, 퇴근한다와 같은 코드가 지금 업데이트 안에 적혀 있을 거다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게임 안에서 이 예시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애들을 다룰 거냐 사용할 데이터를 각각의 이름에다가 담아두고 스타트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킬 4개에 대해서 각각의 색상, 동그라미를 뭘로 칠할 거냐랑 그 스킬을 발동하기 위한 키, QWER 같은 느낌으로 지정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빡종하기 위한 종료 단축키는 Escape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것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 엔간한 게임들은 이제 그 ESC 누른 다음에 설정 들어가면은 내가 그 단축키를 뭐 바꾼다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페이스바 점프가 싫다, 컨트롤 키로 점프하는 게 좋다 하면 바꾼다라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편하게 하고 싶다라면 걔네들을 지금 이니셜라이즈 할 때 살짝 어떤 이름에다 담아두고 나중에 이제 이스케이프를 눌렀냐 같은 코드를 찾는 게 아니라 종료 단축키를 눌렀냐와 같이 이 부분 조건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일단 좀 더 업데이트 내용을 구성할 때 눈에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 키가 너무 불편하다, 현재 노트북 키보드가 예를 들면 Q키랑 D키를 동시에 입력하는 걸 지원을 안 한다,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불편하다라면 그때 이제 단축키를 바꾸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정을 해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이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빡종과 관련한 이 부분을 먼저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W 점 하면 이런저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키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이 그 키보드에 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방금 전 봤던 그 3에 해당하는 3키를 눌렀냐와 같이 물어보거나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F5를 누르면 봐봐요. 이제는 얘는 이스케이프를 누른다고 꺼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1키도 아니고 2키도 아니고 3키를 누르면 꺼지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양한 키들 중에 내가 원하는 키 눌렀니 안 눌렀니 와 같이 물어보고 싶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대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대괄호 안에는 str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터럴을 적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이름을 적어서 종료 단축키를 눌렀니와 같이 물어보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 전체 수식, 이 대괄호 수식은 우리한테 bool 형식 값을 줄 겁니다. true 또는 false를 줄 거예요. true면 저 사람이 지금 이 키를 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60분의 1초 동안. false면 저 사람이 최소한 손을 누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떼고 있었거나 방금 전에 뗐다라는 걸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저 사람은 그래서 이스케이프 키에 손 갖다 댔다면 그러면은 W.stop을 하면 얘가 이제 W.start에 반대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창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GUI 창을 닫는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뒤지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자, 이거 여러분 현실에서 쓰는 프로그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X 버튼 눌러서 그 창을 닫는다고 그 프로그램이 바로 뒤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마지막 예를 들면 여러분 그 MS 워드라든가 그런 거 보면 아니면 웹브라우저라든가 그런 친구들 보면 우리가 X 누르면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다음번에 파워포인트라든가 켰을 때 좀 더 편하게 좀 더 빠르게 띄울 수 있게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퇴근을 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런 마지막 여유 시간을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인데 우리의 게임은 그런 거 굳이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창을 닫자마자 바로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끝낼 수 있게끔 바로 그냥 리턴문을 실행하게 여러분이 적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오작동을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스케이프 키 누르면 빡종하는 기능 넣고 싶다 하면 요 세 줄짜리 if문 콤보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로 그 다음에 아마 빡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업데이트 내용물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얘는 복붙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비슷한 느낌의 if문이 총 4덩어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0번 스킬에 해당하는 키를 눌렀다면 1번에 해당하는 걸 눌렀다면 입니다. 그래서 각각 대충 비슷한 거 저도 이거 복붙해 갖고 만들었으니까 맨 위에 것만 보면 0번 스킬에 해당하는 키를 이번에 누르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 세팅상으로는 Q키예요. 그럼 이제 창 제목을 바꿔요. 키 입력 판정, 그 키, Q키 누름과 같은 느낌으로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 move 오브젝트 말고도 어떤 뭔가 네모라든가 동그라미에 색깔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 이니셜라이즈에서 발급받은 그 일련 번호 넣어주고 그러면 그 동그라미요. 그 동그라미의 색깔을 0번 스킬에 해당하는 색깔로 바꿔주세요 하면 현재 그 색깔은 검은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블루로 바꿔주세요 와 같이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F5 누르면 Q키 했을 때 파랑색으로 칠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영어 있잖아요. 그럼 red도 있고 green도 있고 yellow도 있고 그 다음에 purple이 있었나? purple 한번 해봅시다. 있어요 심지어. 그죠? 그런 느낌으로 중학교 영어 단어, 색깔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어느 정도는 이 친구가 알아먹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제 소위 RGB 값에 완전 내가 개 달인이다. 파스텔 톤으로 나는 칠하고 싶다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해둔 w.make color code라는 친구를 써서 예를 들면 레드 빨강색 어느 정도로 해볼까요? 레드를 0x 50 정도만 주고 그린은 저 별로 안 좋아해요. 0x20 정도만 주고 그다음에 블루는 레드보다는 살짝 약하게 0x45 정도만 줄게요. 48 정도만 줄게요. 와 같은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RGB 값을 여러분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10진수로도 가능해. 인트 값 3개 부여하면 얘는 이제 Q키를 누르면 되게 잠깐만 아까랑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 그죠? 보라색인데 약간 다크한 보라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빛의 삼원색이니까 뭐 20 대신에 지금 뭐로 할까요? FF 같은 식으로 맥시멈으로 찍는다든가 하면 이제 녹색 빛이 가장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귀찮으시니까 그냥 중학교 영어 단어 같은 걸 쓴다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그거를 즉석에서 리터럴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니셜라이즈 할 때 미리 준비해 놓은 0번 스킬에 대한 색상을 여기서 지정하겠어와 같이 해놨다 봐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요 if문 덩어리 3줄짜리 내용물 문장 2개짜리 if문 덩어리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1번 스킬에 대해서 2번 스킬에 대해서 3번 스킬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마지막 if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지금 저 recolor 오브젝트는 우리 move 오브젝트 생각해 봅시다. 자, move 오브젝트 내용물이 XY 좌표를 1만큼 오른쪽 아래로 옮겨주세요 였어요. 그거를 우리가 1초에 60번 진행했더니 그게 누적이 됐습니다. X좌표가 점점 증가를 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리컬러 오브젝트를 호출하면 걔는 내가 이번에 파란색으로 리컬러를 했다라면 걔는 계속 파란색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검은색으로 칠한다, 이거 색깔로 칠한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이번 프레임에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 이번 60분의 1초 동안에 QWER 중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동그라미를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달리 말하면 동그라미를 다시 투명색으로 지정하는 코드를 딱 그때만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색깔 그대로 유지가 돼버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f문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따지고 들어가면 자, 이거 여러 줄에 걸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nd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and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and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괄호 닫고 하면 이렇게 수식 하나를 여러 줄에 걸쳐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여러분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봐봐요. 우리 아까 전에 따옴표 3개로 스타트 하면 중간중간에 엔터를 칠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따옴표 3개로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수식을 적을 때 명백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수식의 내용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여러 줄에 걸쳐서 그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놓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괄호도 연산자잖아요. 우리 그 표의 끝판왕 맨 꼭대기층에 살고 있던 친구였잖아요. 여기서 if 한 다음에 괄호 열면 의미 관점에서 괄호 닫을 때까지가 이 if문의 조건식이다와 같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엔터키를 쳐도 끈기 있게 기다려줍니다. 왜냐? 저 사람이 여는 괄호를 적었으면 저 사람이 제정신이면 본인이 닫는 괄호를 언젠간 적을 거기 때문이에요. 유효한 수식을 적으려면 유일한 수단이 여는 괄호를 적었다라면 반드시 닫는 괄호 짝이 맞는 걸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짝이 맞는 걸 적었다라면 이제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여기까지가 수식이구나. 그 다음에 콜론 찍고 엔터 치면 여기까지가 if문의 첫 줄이구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제가 이런 데서 엔터키를 치면 들여쓰기를 이렇게 애매하게 스페이스바를 해서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우리는 항상 엔터 쳐가면서 코드를 쳐서 중요하게 다루진 않긴 했는데 여러분 과제하면서 예를 들면 여기를 제가 실수로 고양이가 발을 밟아가지고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어요. 근데 얘가 지금 if문의 내용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이 정도까지 옮겨둔 채로 저장하고 F5 누르면 귀신같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 어떤 문장의 내용물이라든가 아니면 맨 땅에 뭔가를 적는다라든가 할 때는 그 친구들의 들여쓰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그게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f문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모든 문장들은 본인의 첫 번째 글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글자 왼쪽에 동일한 숫자만큼의 띄어쓰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그걸 해야 되냐? 왜 들여쓰기를 맞춰줘야 되냐? 생각해보면 자 봐봐요. 이 뒤에 친구가 이렇게 들여쓰기 하나만큼 밖에 있다라는 건 얘는 이제 더 이상 저 if문의 내용물이 아닌 거잖아요. if문의 다음 문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들여쓰기를 맞춰줘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행 흐름 때문이에요. 순차 분기 반복. 어디까지 내용물이 분기의 대상이냐? 어디까지 내용물이 while문 내용물, 반복의 대상이냐를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실행이라는 키워드는 오로지 문장과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중간에 엔터키를 치는 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함수 출식 여는 괄호 열었다. 그럼 닫는 괄호까지가 이 전체 하나의 수식입니다. 자, 문장들의 첫 번째 글자에 들여쓰기를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문장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허용된다라면 수식을 적을 때는 마음대로 엔터키를 쳐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str 리터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엔터키 중간중간 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쳐가면서 여러 줄에 걸쳐서 위아래로 수식을 적어두는 게 좀 더 편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왼쪽 오른쪽 스크롤 하는 것보단 그냥 여러분 트랙패드 같은 것도 위아래로 딸깍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수식 적을 때 엔터를 중간중간 쳤다 하더라도 걔가 누구의 내용물이냐 같은 걸 따질 때는 문장 단위로 따지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그 문장 자체가 몇 줄짜리인지는 전혀 논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장의 첫 줄, 심지어 가장 첫 번째 글자가 들여쓰기 몇 단인지만 따져서 이게 if문의 내용물이냐, 다음 문장이냐 등등을
따지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허용되고 지금 보시면 그래서 AND 연산자로 다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not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Q키를 누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W도 아니고 E도 아니고 R도 아닐 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4개의 키 중 그 어떤 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만 이 if문의 조건식은 계산하면 true가 떠요. 그리고 정확히 그런 상황에서 제목을 원래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색깔도 원래대로 투명색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현재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떼면 더 이상 그 4개의 키 중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셈 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if문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뜨기 때문에 우리 동그라미가 다시 안 보이는 걸로 연출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무리까지 하고 있고 그런 마무리를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if문은 좀 조건식이 복잡하게 들어가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그나마 여러분 사용하는 키가 4가지니까 이 모양이지 스킬이 30가지다. 그럼 이 친구 지금 조건식 엄청나게 길어지는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얘 정상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만들어서 얘는 잘 동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configure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도 여러분이 나중에 help를 친다라든가 보시면 꽤나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내 이번 GUI 창 이니셜라이즈는 이걸로, 업데이트는 이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창 제목을 이걸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창 자체의 너비랑 높이, 지금 같은 경우는 400 곱하기 300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 창은 아까 전 버전 창보다 4분의 1 사이즈로 지금 조그맣게 나오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기본 세팅은 800에 600인데 제가 이번에 400 곱하기 300으로 잡은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이 게임 뭐 만들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위아래로 길게 잡아놓고 비행기가 아래에서 위로 슝 올라가는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핸드폰 게임도 다 그렇잖아요. 세로로 쥐고 하는 게임 있고 가로로 이렇게 쥐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여러분의 게임의 컨셉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세팅하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예시는 그런 느낌으로 구경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중에도 쓸모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게임 만들면서 나 지금 예를 들면 치트키 기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치트키 기능을 넣고 싶은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뭘로 할까요?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치트가 발동되도록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지금 W.keys 한 다음에 대괄호하고 딜리트 키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 예시 띄운 다음에 딜리트를 그냥 눌러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알려주도록 현재 얘는 세팅돼 있으니까 DLET 적으면 되는구나. 저거 6글자 여러분이 들고 가가지고 내 게임 만들 때 활용하시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간한 애들은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밑줄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이런 것도 다 되고요. 등등이에요. 다만 이제 엔터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턴으로 지금 6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걔만 살짝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1번 예시를 까면 된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고 지금 1시간 41분 지났으니까 지금 살짝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1번 예시 구경하다가 왔어요. 지금 보면 일단 이렇게 if문 적어두면 그 다음에 얘네들 if문 덩어리들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뭔가를 눌렀었다라면 그거에 해당하는 색깔로 동그라미가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넷 다 누른 게 아니다라면 최종적으로 원래 뭐 파란색이었다 빨강색이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투명색으로 바꿔버리는 마지막 절차까지 이제 챙겨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절차를 우리가 if문 조건식으로 구성을 하려니까 모든 스킬이 다 발동 중이 아니면 같은 느낌으로 되게 긴 수식, 복잡한 수식을 적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뭐 다른 프로그램 만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게임 만들 때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행스럽게도 얘는 되게 보편적인 불편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드신 분들이 그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 언어 만드신 분들이 지금 거랑 비슷한 느낌의 분기 흐름들의 조합을 좀 더 쉽게 여러분이 구사를 할 수 있도록 문장 적는 방법을 추가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요 브랜치 2 예시를 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동작은 아까랑 거의 똑같습니다. QWER 누를 수 있다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는 현재 똑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을 이제 구경해 보시면,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0번 키를 누른 게 맞다면 동그라미를 0번 색깔로 바꾼다. 그 다음에 제목 바꾼다. 내용이요. 근데 요 아래 보시면 여기에 if 두 글자로 스타트 하지 않고 elif 네 글자로 스타트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런 차이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elif,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지금 아까 그 복잡한 조건식은 날라가 버리고 else 콜론 엔터 한 다음에 들여쓰기해서 내용물 적어놓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뭔가 코드를 적을 수가 있고, 이렇게 적으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저 꼭대기에서부터 else 부분 내용물까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엄청나게 길다란 if문을 적은 셈 치게 됩니다. if로 시작하는 첫 줄부터 맨 마지막 투명색으로 바꾼다까지가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다만 이 문장은 이제 이 꼭대기 이 부분이랑 다음 부분 그 있잖아요. 막 지네 같은 느낌으로 머리 가슴 배 같은 느낌으로 이 하나의 문장은 이제 여러 부분들의 나열로 현재 구성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 엘if로 시작하니까 뭐 엘if 부분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엘if 부분은 여기서 스타트한 if문의 엘if 부분이 됩니다. 그것들 중에 첫 번째 엘if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은 else 부분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if문을 적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if로 스타트하는 건 맞아요. 달리 말하면 모든 if문은 항상 if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if 부분을 다 적고 나서 그 뒤에 다른 부분을 연이어서 적는 게 가능한 거예요. 얘 지금 제가 중간에 엔터키 치고 주석도 달아놓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일렬로 붙어 있다라고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자 봐봐요. elif 네 글자는 아마도 else if의 줄임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else라는 영어 단어는 아님 말고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일단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다란 if문을 실행할 때는 일단 맨 위에 있는 if 부분의 조건식을 계산해요. 계산 결과가 true에 준하는 게 떴다면 평소처럼 내용물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다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if문 자체의 실행이 끝나요. 거기서.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 if문, if 부분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에 준하는 게 떴다. 그러면 우리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if 부분 내용물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해요. 따라서 어떤 문장의 어떤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다른 부분을 다 다뤘을 때 예를 들면 조건식 계산 결과에 계산했더니 false가 떴다. 그럴 때만 이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elif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라는 건 저 사람이 Q키도 누르지 않았고 W키도 누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 명제 대우 같은 느낌으로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Q키도 누르지 않았고 W키도 누르지 않았고 E키도 누르지 않았고 R키도 누르지 않았을 때만 마지막 else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else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else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라면 무조건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 문장을 실행해요. 위에 있는 조건식 계산했을 때 하나라도 true가 떴다면 맨 밑에 깔려있는 else 부분은 절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저 위에 있는 거 다 아니면 마지막에 이것만 해주고 끝내줘와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 토를 달아두는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장이 많은 부분들의 나열로 이런 방금 말한 부분은 영어로는 클로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클라우즈 정도로 발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의 나열로 적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각각의 문장들을 적을 때 그냥 하나의 부분으로서만 적었었는데 파이썬 동네에서 이런 게 허용된다. 다른 동네도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엔간하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장점은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조건식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에 거 다 아니면 이거 해줘. 지금 같은 경우 의미 관점에서 QWER 다 안 누른 게 확실할 때만 투명색으로 바꿔줘와 같이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F5 눌러보시면 그 브랜치 두 번째입니다.
이 F 눌러보시면 그래서 Q, W, E, R 각각 판정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안 눌렀을 때는 그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함으로써 투명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생깁니다. 이제 자 지금 잘 보시면 자 여러분이 지금 Q, W, E, R 각각 눌렀을 때 판정 그대로 잘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Q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 인터랙티브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Q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W키를 눌렀다 뗐다 해보시면 이 프로그램, 제가 만든 요 예시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때그때 W를 눌렀냐 안 눌렀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Q키를 눌렀기 때문에 Q키 판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현재 코드는 요 두 번째 브랜치 예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시면 얘는 만약에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러면 검은색으로 바꾸고 밑에 건 전혀 고려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키 눌렀냐 안 눌렀냐 완전 노상관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Q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W키도 눌렀고 이 상태에서 Q키에서 손을 떼면 그때부터는 이제 W 판정이 나온다 봐주시면 돼요. 현재 코드는 그렇습니다. 이젠 더 이상 Q키를 누른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elif 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였고 W키 누른 게 맞으니까 파란색으로 바꾸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게임은 QWER이 각각 Q가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R 순서대로 일종의 우선순위가 입력에 대한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을 누르고 있는 동안 W 누르면 바로 판정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요거 다른 게임들도 어떤 게임은 이거를 거꾸로 순서대로 하고 어떤 게임들은 두 개를 둘 다 눌렀을 때 두 스킬을 다 발동을 시킬 수 있고 등등. 여러분이 요 분기 흐름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그때그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요 브랜치 2 예시는 이 모양이고 아까 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얘는 한번 해볼게요. Q키를 누른 상태에서 W를 누르면 얘는 W가 우세한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각각을 서로 다른 if문들로 나열해 둔 겁니다. if문들의 순차 실행이에요. 따라서 Q키를 누른 게 맞아서 검은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W키를 누른 게 맞다면 이미 검은색으로 칠한 걸 다시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순차 흐름에 따라서 요 if문들은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 같은 게 아닙니다. 각각 독립적인 문장들을 엔터 쳐서 나열을 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각각의 조건식들 따박따박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우선순위가 역순위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Q를 누르고 있는 동안 W 누르면 W 판정, E 누르면 R 누르면 그래서 얘는 지금 R키가 가장 QWER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나중에 덮어쓰기를 하는 게 가능한 입력이다라고 판정이 나오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만의 게임 만들 때 예를 들면 오른쪽 화살표 키랑 점프 스페이스바를 둘 다 누른 프레임에 그 둘 중에 뭐를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뭐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점프는 동시에 해도 상관없지 여러분이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내 업데이터 안에서의 분기 흐름을 if문을 여러 부분으로 나열을 할 것이냐 서로 다른 if문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등등을 결정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면 Q키랑 W키를 둘 다 눌렀을 때 뭔가 발동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아까 봤던 그 AND 연산자를 써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Q키도 눌렀고 W키도 눌렀을 때만 뭔가를 한다와 같이 적으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물론 이제 Q키를 누르고 W키는 누르지 않았을 때만 그래서 둘 다 눌렀을 때는 아예 둘 다 안 누른 걸로 상쇄를 시킨다라든가 와 같은 선택지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이 조건식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결정된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1번째 예시에 요 루프라고 적혀있는 거 반복이잖아요. 이 친구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얘는 지금 뭔가 그 Q키 눌렀을 때 수행할 작업, W키 눌렀을 때 수행할 작업이 다 천편일률적이란 말이에요. 복사 붙여넣기로 제가 해결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완전 동등하게 생겼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는 아예 그 스킬 각각에 대한 색상들을 리스트 하나에 다 때리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0번째 자리에는 0번 스킬 색깔, 1번째 자리에는 1번 스킬 색깔과 같이 제가 미리 생각해둔 순서에 맞게 리스트 하나에 담아두고 그 리스트째로 준비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스킬과 관련한 키도 그렇게 QWER 순서대로 여러분이 리스트에다 내가 마음대로 담아서 준비해 둘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업데이트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반복 흐름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0번째 스킬부터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스킬 키는 아마 Q키가 될 것이고 컬러는 검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다루고 있는 그 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러면은 걔 제목에 보여주고 그 키, 그 스킬에 대한 색깔로 동그라미를 칠한다와 같이 해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키랑 컬러는 요 IDX 스킬이 0일 때는 Q, 1일 때는 W, 파란색과 같은 느낌으로 매번 반복 진행할 때마다 현재 키, 현재 색깔을 가지고 동등한 if문을 똑같은 if문을 반복 실행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 이제 실행해 보시면 저런 식으로 짜도 우리가 QWER 각각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다 봐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4개 다 누르지 않았을 때 4개의 스킬에 해당하는 QWER 다 누르지 않았을 때 투명색으로 바꾸는 것도 현재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Q키 누른 상태에서 W 누르면 Q가 우선시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구경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우리가 요 while문의 아랫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문장인 브레이크문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위턴문 우리 7주차 때 살짝 짚어본 적 있잖아요.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할 때 그 위턴문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를 들면 게임이라는 함수 정의 안에 위턴문 적어놓고 그걸 실행한다라는 건 게임을 끝낸다는 거예요.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이제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얘기라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위턴 오른쪽에 수식을 적고 엔터키를 쳐놨다. 라면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요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바로 그 함수 출식. 예를 들면 add 출식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는데 3 담고 5 담고 스타트를 했다면 그 3이랑 5를 집어넣고 호출을 시도했던 바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8을 그 자리에다 돌려준다와 같은 느낌의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의미가 있었어요. 리턴문은 그렇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대상이 일단은 함수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라서 지난주까지도 그거를 끌고 갔었다 보시면 돼요. 인수 관련한 얘기까지 해서. 아무튼 걔는 그대로 놔두고 요 브레이크문이라는 친구도 일단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그만둘래와 같은 느낌입니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 대상이 함수가 아니라 함수 정의 내용물이 아니라 반복 흐름의 내용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겠어와 같은 의미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while문은 문장이잖아요. 위턴값 막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친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브레이크문을 적고 싶어 하면 그냥 브레이크 키워드 적고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얘는 코드 실행 흐름이랑은 연관이 있는데 반복을 중단한다. 반복 그 while문의 실행을 전체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쪽이랑은 1도 상관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계산하면 결과값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된다라든가 또는 적을 수 있다라든가와 같은 선택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다 보시면 돼요. 오로지 코드 파트랑만 연계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이 while문 자체의 실행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while문의 다음 문장 실행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 실행은 언제 하냐? 이 if 부분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떴을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QWER 순서대로 조건식을 써서 계산해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판단할 건데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냥 while문 실행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while문 다음 반복에서 W키 눌렀나 검사를 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 검사를 스킵을 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Q키를 누른 게 확실하다면 WER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랑 전혀 연관이 없이 우리 업데이트가 돌아가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Q키가 가장 우선권을 갖도록 우세하도록 현재 그 반복적인 분기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잡혀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브레이크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건 저 사람이 Q키를 누르지 않는 게 맞으니까 그럼 다음 반복 준비하는 할당문 실행하고 그 밑에 살짝 보시면 여기에 else 부분이 여기도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파이썬의 while문에는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여러 부분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부분을 내가 다루기 시작한다라는 건 위에 적혀 있는 친구들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떴을 때 아래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else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일단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거예요. 그 제목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고 투명 색깔로 바꾼다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요 예시 코드의 동작은 QWER net 다 누르지 않았을 때 요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요 while문 조건식은 최대 4번 계산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0으로 하고 1 하고 2 하고 3 해갖고 마지막 R키 눌렀나 확인했는데 R키조차도 누르지 않았다면 IDX 스케일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는 4보다 작지 않으니까 while문의 while 부분의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드디어 false가 뜬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때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을 다룹니다. while문 윗부분, while 부분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떴을 때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을 다뤄요. 그 다음에 else 부분 다루면 이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QWER 다 안 눌렀을 때 투명색으로 만든다는 일단 납득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살짝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Q키를 눌렀을 때는 투명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Q키를 누른 게 확실할 때는 지금 투명색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봐봐요. 이 브레이크문 생각해 봅시다. 이 브레이크문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다가 브레이크문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는 건 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는 거예요. 조건식 계산 단계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이 else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전체 덩어리의 실행을 중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else 부분을 다루지 않아요. 왜냐? 조건식 계산에서 false가 떴을 때 else 부분을 다루는 건데 조건식 계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 그 위턴문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위턴문 밑에 딴 거 적혀 있는 걸 1도 신경 쓰지 않고 끝내버릴 수 있었잖아요. 이 브레이크문도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else 부분이고 나발이고 그 방금 아마도 마지막에 검은색으로 바꾼다 위컬러 오브젝트 내용을 실행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할 테니까 검은색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반복 흐름을 쓰면 여러분이 그 if문의 나열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야 될 만한 상황에서 걔네들을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축약을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Q를 써야 되고 어쩔 때는 WER을 써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직접 리스트에다가 걔네들을 순서대로 장전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문 이렇게 반복 실행하면서 맨 앞에 거부터 하나씩 꺼내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 순서는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QWER을 REWQ 순서대로 한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딱 맞춰가지고 위에 있는 색깔도 반대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R키가 최우선적으로 먼저 검사가 될 거고 따라서 Q키랑 R키랑 둘 다 눌렀을 때 R키를 누른 판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순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고르실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리스트를 여러 개를 다룬다라면은 그 위에 거 순서랑 아래 거 순서 맞춰서 넣는다. 그 정도만 신경 써서 진행하시면 요 인덱스 개념이랑 데이터 쪽이죠. 그다음에 요 반복 흐름 구성한다. 코드 실행 흐름 쪽이죠. 그거를 조합해서 여러분이 좀 더 간결하게 그럴싸한 코드를 분기 흐름을 압축을 해서 적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자 while문의 else 부분 적어본 적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동네에는 while문의 else 부분 못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경해 봤을 때 확실히 저것도 가능은 할 것 같고 정확히 저런 상황에만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한다는 거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정리 슬라이드 살짝 구경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부분은 조금 있다가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고 뭐 여러분 다음 주에 원하신다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리 슬라이드 구경하면 요
따옴표 3개로 스타트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냥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은 중간에 엔터키를 못 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줄에 걸쳐서 내가 한국말 적어두고 싶다. 이게 지금 내가 str 형식 값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마치 여러 줄에 걸쳐서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적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굳이 녹색으로 저렇게 해서 마련을 해두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썬쟁이들은 그런 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 요거는 그래요. 우리 여기다가 들여쓰기를 모든 문장들의 들여쓰기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동등한 펑크 내용물이라면요. 그래서 얘네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에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중간에 주석을 적는다. 주석. 이런 친구들은 얘는 이제 가능합니다. 왜냐? 주석은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석을 적을 때는 여러분이 들여쓰기 1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주석은 순차 분기 반복 그 어디에도 기본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런 주석을 적으려고 내가 str 리터럴을 써서 주석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내가 지금 주석이랍시고 한글만 메시지를 적어놨다 하더라도 쟤는 수식이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꼭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약간 그 넘버 사인으로 스타트하는 거에 비해서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들여쓰기 그냥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런 str 리터럴을 적고 엔터키를 쳐서 구성하는 수식문을 뭔가 코드 덩어리의 맨 첫 번째 문장으로 여러분이 담아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의 파이썬 동네에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걔만 살짝 빼서 이 코드 덩어리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간주해서 따로 키핑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누군가가 원할 때 그걸 메모리 위에서 살짝 꺼내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아이들은 노란색으로 툴팁으로 보여준다거나 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헬프를 친다거나 할 때 그 내용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출력을 해준다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GUI 모듈에 있는 엔간한 이름들에는 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붙여놨으니까 여러분이 걔네를 쓸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 .py 파일 맨 꼭대기에다가 내 게임에 대한 설명 적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F로 스타트하는 그거에 관련한 얘기, 아까 전에 우리 중괄호 열고 닫고 그거 구경해 본 거 있으니까 딱 그 정도 느낌. 내가 창 제목 그때 예를 들면 어떤 변수에 담겨 있는 값, 어떤 이름에 담겨 있는 값, 내지는 현재 몇 초 지났나, 현재 점수가 몇 점이냐, 그런 거 간략하게 창 제목으로 띄워서 내가 현재 데이터 흐름이 잘 굴러가고 있나 중간중간 테스트하는 용도로 그럴 때 쓰시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법이 더 복잡한 다양한 사용법이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합적인 문장을 적을 때 여러 부분의 나열로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if 같은 경우는 하나의 if 부분과 그다음에 세 개의 elif 부분과 한 개의 else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일단 if 같은 경우는 무조건 if 부분은 하나 맨 꼭대기에 있어야 되고, elif 부분을 0개 또는 1개 또는 여러 개 나열해서 이어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else 부분을 0개 또는 1개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 elif 부분 0개, else 부분 0개짜리 이 부분을 적어왔던 거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부분들을 추가로 붙여서 길다란 이 부분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while문은 뭐 L, while 같은 건 없고, while문에 else 부분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뒷 예시에서 나오는데 for문도에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 for문의 else 부분은 언제 실행될 거냐 대충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브레이크문이라는 친구는 마치 return문을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기 맨 땅에다가 return 3 하면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return문은 이 맥락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유효한 리턴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 컨티뉴문 같은 친구들은 어떤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의 내용물로서 적어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while문이랑 for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적혀있는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 그 while문 내지는 그 for문의 실행을 중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단한다라는 건 그 while문 그 for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걔네가 어떤 함수정의 내용물 마지막 문장이다. 그러면 그 함수정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continue문이라는 친구도 있기는 한데 얘는 간략하게만 얘기한다면 continue문은 break문이랑 비슷하게 이 아래 코드 더 이상 실행 안 할래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조건식 계산하는 단계 아니면 그 for문으로 친다면 다음 거를 꺼내가지고 내가 정한 이름에다 담는 단계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복 흐름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이번 반복만 중단하고 요 while 부분, for 부분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는 친구들이고 이 두 문장은 return문이랑 다르게 데이터 흐름이랑은 1도 상관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키워드만 적고 엔터키 치면 돼요. 마치 패스문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쟤네들도 어디다가 while문을 어떻게 적어두냐에 따라 추가적인 효과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while문 전체의 실행을 중단한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그 while문의 else 부분, 일부분에 대한 처리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짜로 끝내버린다라고 여러분 간단하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정리가 끝나고 지금 우리가 시간이 그러면은 지금 여유 시간을 살짝 잡아서 자, 봐봐요. 지금 살짝 냉정하게 손들어 봅시다. 나 오늘 저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랑 협의를 하고 가고 싶다. 손들어 봅시다. 한 명. 그러면 진도 나갈 거예요. 왜냐? 여유 시간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솔직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 오늘 협의를 하고 갈 거다. 다들 왜 이렇게 솔직한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굳이 오늘은 대기어를 만들지 않을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리 본론 내용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희망자 있으시면 이제 요 프로젝트 주제랑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냐 같은 거 살짝 얘기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